자, 오늘은 조회 명령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명령어. 이제 우리가 이제 고급 명령어 넘어가기 전에 잠깐 쉬어가는 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들이 요만큼 있습니다. 디스트라든지 퍼지라든지 그 다음에 에어리아라든지 이렇게 세 개는 참 많이 씁니다. 이 두 개는 참조 명령어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 리커버 같은 명령어도 있습니다. 리커버라든지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명령어들이 있긴 있는데 이제 그런 거 건너뛰고요. 자, 먼저 디스트는 되게 쉽습니다. 거리 조회 명령입니다. 거리를 측정하는 명령어. 디스턴스라는 단어의 줄임말입니다. 명령어도 DI입니다. 자, 보시죠. 제가 선을 이렇게 되고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 선의 거리를 알고 싶습니다. 디스턴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거리와 각도가 나옵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디스턴스에서 거리가 있죠. 이렇게 소수점 4자리까지 나오네요. 각도도 21도라고 딱 나옵니다. 정확하게 21도일까요? 아니겠죠. 자, 이번엔 어떤 명령어를 보냐면 유닛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유닛. 자, 여기 유닛이요. 이게 단위란 뜻입니다. 단위란 뜻이에요. 디스턴스 명령어는 여기 있어요. 디스턴스는 여기 있고, 여기 디스턴스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유닛이 어디 갔을까요? 자, 유닛입니다. 유니트. 단위 명령어입니다. 여기 보시면 랭슨, 길이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키텍처, 건축, 십진법, 공학, 과학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요거예요. 프리시즌. 단위가 몇 개로 되어 있어요? 4개. 소수점 자릿수가 4자리까지 표현해 주세요. 우리가 디스턴스라는 명령어로 측정을 했을 때 소수점 4자리까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말고 그 옆에 오른쪽에 보시죠. 앵글이 보이시죠? 앵글에 뭐가 되어 있나요? 소수점이 0으로 되어 있네요. 똑같이 4자리로 놓아놓고 오케이. 자, 디스턴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랬더니 각도가 21도가 아니고 20.7467도라고 해서 소수점 자릿수가 제어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거리에 대해서 소수점 자릿수, 각도에 대해서 소수점 자릿수를 한번 바꿔보시죠. 아유, 간절하라.
어려운 거 없죠? 다시 봅니다. 자, 다 그리셨죠?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점을 찍으면 돼요. 이렇게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네 번째 점. 그리고 엔터. 그러면 자, 이와 같이 면적이 계산되어져서 나옵니다. 에어리아는 면적이고요. 파라미터는 둘레입니다. 지금 내가 계산한 거에 둘레, 면적과 둘레가 나옵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보시죠. 자, CAD에서 면적의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 제곱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실무에서 쓰는 건 뭘까요? 미터 제곱.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밀리미터를 계산한 걸 미터로 빨리 환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요거죠. 복사. 그 다음, 자, 붙여넣기. 자, 밀리미터 제곱인데 얼마일까요? 몇 미터 제곱일까요? 제가 가로 세를 얼마로 했죠? 1000에 1000으로 했죠. 1000mm가 1m죠? 기억이 안 나요. 자, 다시요. 길이부터 볼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건 기본 밀리미터죠. 그죠? 1m는 1000mm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게 제가 1000단위 자릿수를 자꾸 찍어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1m는 1000mm.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얼마로 했어요? 1000 곱하기 1000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이 이렇게 6개가 붙어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공이 몇 개가 붙었나요? 6개 붙은 거 맞습니까? 네. 1000mm, 그러니까 100만 밀리미터는 100만 밀리미터 제곱은 1미터 제곱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이 되는 것들은 암기를 해두고 계셔야 돼요. 다시 봅니다. 1미터는 1000mm, 그 다음 100만 밀리미터 제곱은 1미터 제곱. 어떻게 따진다고요? 1000단위 자릿수를 찍어보면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원의 경우는 면적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에어리아 그랬더니 여기 아닌데
에어리아 했더니 보세요. 퍼스트 코너 포인트 점을 찍어주세요. 그 다음 오브젝트 객체 선택해주세요. 면적 더하기 면적 할 거예요. 서브트랙트 면적 빼기 할 겁니다. 자, 오브젝트로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바로 면적이 그리고 원둘레가 계산되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서 조금만 더 변칙을 가하자고요. 만약에 여기가 100mm, 너무 작다. 200mm, 여기는 300mm, 여기는 400mm, 여기 100mm. 그 다음 트림, 여긴 빼고, 여긴 더하고, 여긴 빼고, 여긴 더했습니다. 100, 200, 300, 400을 그린 거예요. 이럴 때는 면적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면적. 자, 한번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냐면 조인을 합니다. 조인이요. 조인 그리고 한 번에 다 선택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폴리선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고 에어리아 오브젝트로 한 번에 클릭. 그러면 면적 계산되어져서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얘와 얘 두 개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합산 면적입니다. 에어리아. 그 다음에 얘네들을 하는 게 아니고 add 에어리아를 누릅니다. 먼저 합산한 거죠. 합산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더하다는 얘기죠. 면적 더하기입니다. add 에어리아 더하기 면적. 그랬더니 여기에 코너 포인트 오브젝트 빼기가 나옵니다. 바로 여기는 이 오브젝트로 클릭해서 면적을 합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토탈 면적이 계산되어져서 나와요. 자, 엔터, 엔터. 그러면 자, 이렇게 토탈 두 개 합산된 면적이 계산되어져서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서클. 반지름 200. 다시 서클. 여기도 200. 이렇게 된 부분의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전체에서 여기가 빠진 거죠. 전체에서 요만큼이 빠진 겁니다. 먼저 요거에 대한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 전체의 합산 면적이요. 자, 이해되시죠? 자, 먼저 에어리아를 실행합니다. 에어리아 하고 처음부터 면적 빼기를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마이너스 면적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add 에어리아 있죠. 면적 더하기로 전체 면적을 구합니다. add 에어리아 눌러서 객체를 추가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엔터. 그럼 여기 서브트랙트 면적 빼기가 나옵니다. 면적 빼기에서 다시 오브젝트로 면적 뺄 걸 클릭하면 이렇게 총 면적이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오른쪽 거예요. 똑같아요. 사용하는 방법이 에어리아, 그 다음에 add 에어리아. 전체를 계산해야 됩니다. 오브젝트로 클릭, 객체로 클릭, 엔터, 빼기, 다시 오브젝트로 클릭하면 이렇게 전체 면적이 계산되어져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이 전체를 구해볼까요? 에어리아, 면적 더하기, 오브젝트, 객체로 전체를 먼저 클릭합니다. 그리고 엔터, 서브트랙트, 빼기 면적이죠? 오브젝트를 눌러서 뺄 것을 선택하면 이와 같이 토탈 면적이 계산되어져서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왜 면적이 중요할까요? 왜 면적이 중요할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재의 수량은 전체 면적 나누기 자재 한 개의 면적. 이해되시나요?
여기에다가 벽돌을 쌓을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면적 나누기 자재 한 개의 면적으로 나누면 자재의 수량이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보통 이렇게 면적으로 계산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목재라든지 뭐 강목 같은 건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이런 바닥 타일이라든지 벽돌이라든지 뭐 혹은 벽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재의 수량을 이렇게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무 나가면 그런 뭐 목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산하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벽돌 몇 장 그러니까 벽돌 조적 내일 조적 쌓을 거니까 뭐 벽돌 주문해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이게 이제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견적이 되는 거죠. 그죠? 견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재 이거죠. 결국은 자재값 더하기 인건비 더하기 회사 마진이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철이에요. 철을 가공할 거예요. 그러면 철에 대한 값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걸 가공하는 인건비가 들어갈 거고 거기에 이제 페인트 칠하니까 페인트 가공비가 들어가겠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여기에 이제 가공비가 이렇게 들어가요. 가공비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국은 견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면적을 그러니까 이런 면적을 면적이란다. 이런 자재의 수량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결국은 이거 적산이라고 해요. 이런 걸 적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래의 그러니까 모래를 계산하거나 시멘트를 계산하거나 이런 건 이제 공식이 조금 복잡하니까 넘어가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나중에 적산을 좀 더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훌륭한 설계자로서 넘어갈 텐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길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한 적이 있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사용할 때 얘는 면적이니까 자, 길이. 혹시 자라는 단위 들어보셨나요? 한자, 두자 들어보셨나요? 1피트, 2피트, 1인치, 2인치 들어보셨나요? 처음인가요? 요 한자, 두자는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해요. 자라는 단위를 나무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용해요. 장롱 있죠. 그러니까 가구집에 가면 자라는 단위를 종종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 결혼식 할 때, 처음에 이제 결혼할 때, 지금은 이제 대부분 다 붙박이장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저 때는 이제 붙박이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장롱을 사다가 넣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가구집에 가면은 집 크기를 물어봐요. 그래 놓고 9자 장이면 충분해요. 뭐 10자 반이면 돼요. 12자 쓰셔야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자라는 단위를 종종 써요.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1피트 1인치는 이건 우리나라 단위가 아니죠. 그죠? 이건 미국에서 쓰는 단위죠.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해 두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한 자는 한 뼘입니다. 이해되셨나요? 한 자는 한 뼘에서 유래된 겁니다. 엄지손가락에서 여기 새끼손가락까지 이 끝까지 여기서 유래된 게 한 자예요. 피트는 뭐냐면 발바닥이요. 발바닥. 단위 이거 피트가 FET잖아요. FOT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푸트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정말 옛날 시대. 옛날에는 한자가 15c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손바닥 이렇게 되면은 몇 cm 정도 나오나요? 손가락이 조금 크면 한 22? 23? 아닌가요? 더 큰가? 25 나오나요? 손이 작으면
11이요? 너무 작지 않아요? 보통 한 17, 8에서부터 한 22, 3, 4, 5 요 정도 어디 나올 거예요. 제가 손이 되게 작은 편이거든요. 완전히 꾹꾹 누르면 20cm 빠듯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잔은 옛날에는 키가 작았잖아요. 사람들이 키가 작고 이제 손발이 작아서 15cm 정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키가 커나가고 시대가 지나가면서 한 20cm 정도 그 정도 어디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구한말 지나서 이제 이때 단위가 바뀌었답니다. 30.3cm로 30.3cm로 단위가 딱 정착돼서 들어왔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이게 이제 일본식 자단이라는 이야기도 들리기도 하고 그래요.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한자는 30.3cm, 그래서 평균 그냥 통틀어서 30cm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피트는 얼마냐면 발바닥 하나잖아요. 이거 얼마냐면 30.48cm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얘도 30cm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1인치는 2.54cm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계산기를 옆에다 띄워놨습니다. 아이고 왜 일로 갔냐? 다시 2.54 곱하기 12 얼마 나오나요? 30.48이죠? 네. 다시 말하면 얘는 1인치 곱하기 12개가 1피트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미터 또는 자 또는 전, 이렇게 전 단위도 사용합니다. 1전, 2전 이런 식으로 전 단위도 종종 써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적으로 넘어가 볼까요? 면적에는 주로 뭐 어떤 단위를 쓰냐면 평 단위를 많이 써요. 평 단위를 종종 씁니다. 들어보셨죠? 한 평, 두 평? 보통 집을 이야기할 때 뭐 18평, 뭐 24평, 27평, 30평 이렇게 평 단위로 이야기합니다. 그죠? 면적을 이야기할 때는 평 단위를 많이 써요. 그럼 한 평은 몇 미터 제곱일까요? 네, 이건 이제 기본으로 외워두시면 좋아요. 3.3 미터 제곱이 한 평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될 때 이제 뭐 집을 구할 때 여기 뭐 79m 제곱입니다. 여기 102m 제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누기 3.3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제가 궁금해졌어요. 어느 날 이렇게 되게 궁금해진 거예요. 3.3m 제곱이 가로 세로가 얼마나 할까요? 여기 얼마나 할까요? 얼마나 할까요? 얼마나 할까요? 설계자한테 가장 중요한 게 공감 능력입니다. 감각 능력이요. 우린 도면만 보잖아요. 근데 현장에 있어서는 또 크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도면으로 보는 거하고 현장에서 눈으로 보는 게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설계 잘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도면으로 보는 크기와 현장에서 보는 크기를 똑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초보 시절에 그때 이제 수영장, 사우나 시설을 한번 설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시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가 120m예요. 그러니까 도면으로 볼 때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사무실 이쪽 끝에 있는데 공사 저쪽 끝에서 하는 거예요. 한참 갔어요. 120m니까. 근데 이제 칸막이가, 그러니까 벽이 쌓이고 그러니까 공간이 되게 좁아 보이는 거예요. 오, 왜 이렇게 공간이 작아요? 그랬더니 크게 보다가 작게 보니까, 칸막이로 보니까 공간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한테 조언해 줬던 게 그거예요. 도면에서 보는 크기하고 현장에서 보는 크기가 다르니까 그거 자꾸 맞춰보는 연습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자꾸 맞춰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아요. 다시 원로 다시 돌아가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졌어요. 한 평이 도대체 얼마만한 크기일까? 얼마만 할까요? 1.8m 곱하기 1.8입니다. 루트 3.3 하면 나와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루트인 거예요. 루트를 씌워버리면 나와요. 대략 1.7 얼마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1.8 곱하기 1.8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한 평은 6자 곱하기 6자입니다. 한자가 30cm라 그랬죠? 36, 18.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른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이 들어서 죽어서 무덤에 가면 한 평인데.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 옛날 소설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늙어서 나이 들으면, 그러니까 죽으면 한 평인데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냐고.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셨어요. 그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공간에 대한 그런 능력을 조금 키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면 좀 되게 희한한 단어를 써요. 헤베라는 단어와 루베라는 단어를 씁니다. 들어보셨나요? 선생님은 들어보셨을 거고.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헤베는 평방미라는 일본 단어고요. 루베는 입방미라고 합니다. 평방미, 입방미라고 해요. 저 쌀미자가 미터란 뜻이에요. 이제 저는 이제 세대가 한자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끼인 세대예요. 저 윗세대는 완전 한자 세대고 제 아래 세대는 한글 세대예요. 끼인 세대예요. 그래서 한글과 한자를 이렇게 했던,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문 이렇게 갖다 놓고 사설 읽어보라고. 그때 신문에는 다 한자로 돼 있었거든요. 더듬더듬 읽어보고 소설책을 열잖아요. 그러면 저런 한자 단위가 있었어요. 입방미, 평방미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 이 평방이란 얘기는 면적을 뜻해요. 그리고 입방은 부피를 뜻합니다. 이해되시나요? 헤베가 헤이베, 일본말로 헤이베라는 맞을 거예요. 헤이베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헤베. 면적을 뜻해요. 이거 미터 제곱입니다. 이거 미터 제곱이에요. 미터 제곱. 이거 어디 갔냐? 이건 미터 제곱 면적을 의미해요. 얘는 부피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얘는 류우베이라는 단어의 일본식 발음이에요. 루베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면적을 가지고 쓰는 데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평단위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죠. 현장에 가면 평단위로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 좀 젊으신 분들이 미터 제곱, 즉 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벽지 있죠. 벽지 하시는 분들이 종종 미터 단위로 얘기하세요. 그래서 헤베라는 단어를 쓰세요. 그분들하고 그 다음에 타일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미터 제곱으로 얘기하세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면적 나누기 자재 하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르신 분들은 그러니까 미터 제곱으로 얘기하시고 옛날 쪽에 아직 조금 더 머물러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헤베라는 단어를 쓰시고 혹은 평단위를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루베는 어디서 쓸까요? 레미콘이요. 레미콘 차 아시죠? 시멘트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붓는 그 레미콘 차에다가
거기서는 아직도 루베 쓰세요. 오늘 방통 칠 건데 5루베만 보내주세요. 뭐 15루베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레미콘차 하나가 최대가 6루베예요. 레미콘차 하나 정량이 6루베입니다. 그 레미콘 같은 경우, 즉 시멘트죠. 시멘트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회사에다 연락을 해서 여기 현장 어딘데 뭐 몇 루베 보내주세요. 그러면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단어를 몰랐어요. 방통치인데요. 저기 방통이 뭐야? 그냥 모른 척, 그러니까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아는 척,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방바닥 통미장. 방바닥 통미장. 그래서 방통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 건축에서 여기까지 지금 이런 바닥을 만들어 놓고 빠지잖아요. 그러면 벽돌이나 이런 것들로 여기를 막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시멘트를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방통친다 그래요. 방바닥 통미장. 시멘트 들이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사람이 개서 넣으면 하세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레미콘차 불러다가 한 번에 넣어버리는 거죠. 방바닥 통미장, 방통친다고 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먼저 자, 레이어 선택하고 X라인 0도, 90도, 45도. 자, 옵셋 120. 다시 옵셋 80. 트림. 그 다음 적당히 띄워서 라인 옵셋 100mm. 마지막 필렛으로 트림. 자, 요게 이제 기본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그릴 겁니다. 오른쪽부터. 자, 옵셋 70mm. 라인. 자, 이렇게 생겼고요. 필렛, 반지름 15mm.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챔퍼, 디스턴스 10mm, 10mm.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에 C10이라고 되어 있죠. 챔퍼 10mm라는 뜻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mm고 이 끝에서 이 끝에까지 이 거리가 10mm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C10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챔퍼로 그리시면 되겠고, 옵셋 45mm, 서클 반지름 15mm. 자, 트림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라인. 요 라인이 중심선이죠. 자, 다시 로테이트. 카피 90도.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랭슨 델타 6mm. 이렇게 생겼네요. 중심선의 위치. 그 다음 옵셋 65mm. 여기서부터 이것도 해야 되겠네요. 그냥 이렇게 가시죠. 옵셋 20mm, 45mm. 이렇게 생긴 거고, 다시 40mm, 20mm. 자, 라인을 그리니까 여기서 그리고 자, 이런 모습이죠. 트림으로 끊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연선. 자, 그러면 우측면은 끝났고요. 옵셋 30mm, 15mm, 28mm,
25mm. 자, 마지막 22mm. 디스턴스로 재어보면, 네, 22mm. 그 다음, 라인. 여기네요. 필렛. 필렛 반지름 0.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시 라인. 여기네요. 필렛. 트림. 다시 라인. 여기네요. 필렛.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라인. 여기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중심선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심선의 위치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꼭지점의 위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여기 꼭지점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 쿼드란트 포인트 보이시죠? 여기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은선이에요.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저 은선의 위치.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시 볼까요? 라인. 선들을 위로 이렇게 다 올려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라인. 여기 20mm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트림으로 끊고, 네, 이런 모습이네요. 이렇게 생겼네요. 자, 라인. 여기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자, 이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 여기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이런 모습이네요. 이렇게 생겼네요. 필렛 반지름 10mm.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라인.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중심점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중심점의 위치가 이렇게 생겨요. 다시 봅니다. 눈에 보이는 여기 있는 이 선이 여기입니다. 다시 눈에 보이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 쿼드란트 포인트가 눈에 보여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지우고 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거 지우면 네, 이렇게 생겼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요 과제물을 제가 또 빨리 그려볼 거예요. 자, X라인 0도, 90도, 45도. 옵셋 142mm. 다시 옵셋 82mm. 트림. 자, 그 다음 적당히 선을 띄우고, 자, 옵셋 102mm. 필렛. 다시 한번 트림.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면부터 그리시면 돼요. 옵셋 43mm. 그 다음 여기가 78도입니다. 78도. 로테이트 선택하고 카피 78도. 자, 선 연장하면 되겠고요. 이제 얘는 지우면 돼요. 이 로테이트 쓴 겁니다. 옵셋 22mm. 나머지 트림.
다시 한번 옵셋 71mm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내면 기본 모습이 완성됐습니다. 평면으로 올라가죠. 옵셋 71mm, 옵셋 72mm. 네. 이런 모습이고요. 자, 36mm. 근데 이 부분이 은선입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트림하고 다시 그리는 방법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한 점 브레이크. 자, 한 점 브레이크. 선택하고 클릭. 그러면 얘만 이렇게 은선 처리되겠죠. 자, 그 다음 옵셋 25mm 다시 66mm. 여기가 중심선입니다. 서클 반지름 22mm. 자, 라인으로 이렇게 내려 그리면 모습은 완성됩니다. 이런 모습인데 이 부분, 여기가 다시 은선 처리돼야 돼요. 한 점 브레이크를 두 번 하는 거죠. 여기 두 번 하거나 아니면 트림 후에 아크로 다시 그리거나. 자, 트림. 자, 시작, 중심, 끝. 시작점 여기, 중심점 여기, 끝점 여기. 자, 이런 식으로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여기도 트림. 자, 랭슨 델타 8mm. 자,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 이 부분 있죠? 여기가 여기. 중심선의 위치도 여기. 여기 끝선의 위치도 여기. 자, 랭슨 델타 이런 모습이 되겠고요. 옵셋 72mm. 자, 필렛 처리하고요. 자, 여기입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그 다음 라인 여기고요. 자, 이 선이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 끝점까지요. 그래서 필렛 처리하면 이런 모습으로 오고요. 이 부분 여기네요. 자, 이런 모습이 되겠고요. 자,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자, 트림으로 끊고 라인 다시 그립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요 선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다 됐는데 바로 얘가 아직 안 됐어요. 요 중심선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 다음 중심선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중심선의 위치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끝선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네요. 이렇게요. 그 다음 높이가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에 타원을 그리는 겁니다. 중심점의 위치는 여기, 끝점, 자, 끝점 여기, 다른 끝점 여기. 트림으로 이렇게 끊어내면 끝납니다. 매치 프로퍼틱스, 여기가 은선. 네. 자, 트림으로 선 정리해 볼까요? 랭슨 델타 이렇게 생겼네요. 이 과제물은 여기 타원 그리는 게 제일 어려워요.
자, 한번 해보시죠.